네, 타세요 수익 버스 오늘 증시도로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버스 타고 가야 할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면서 버스 골라보겠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로봇 버스들이 일제히 다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수익 버스에서 탑승했었던 로보로보 일거래일 만에 급등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뭐 로봇주들 웬만한 종목들을 좀 돌아가면서 매일 1일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전거래일 하루 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바로 리뷰를 해 보면은 로보로보는 이제 교육 로봇 관련해서 특히 이제 코딩용 교육 관련해서 국내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과도 협력을 해서 이제 방과후 학습 또 코딩용 로봇 교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나 이제 AI 교육 관련된 언급이 나와주면서 사실 로보로보가 이제 단발성인 어떤 시세 분출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하루 만에 한 12%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7,150원 라인대를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바로 하루 만에 좀 설정을 해보면요. 7,800원으로 2차 목표가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는 6,7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7,8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계속 타고 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로봇 버스라서 급등하고 있는 로보스타. 이 버스는 더욱더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장 전에 거의 20% 가깝게 좀 크게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면서 정말 로보스타가 오랜만에 LG 계열의 로봇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됐던 날이었습니다. 특히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LG전자의 이제 설비 투자를 담당하고 있고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은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LG에서 가장 대표하는 로봇 기업이었다면 오늘은 로보스타가 크게 움직였다. 왜냐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로봇 관련된 규제 완화 방책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LG에는 AI 가전에 지금 핀셋으로 육성 정책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결국 LG가 AI 가전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클로봇을 비롯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생산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로보스타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LG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의 어떤 계열사의 어떤 생산 라인에 자동화 솔루션과 물류 자동화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로보스타라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2,200원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돌파를 해서 2차 목표가 37,8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2,2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역시도 2차 목표가 새롭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37,800원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새롭게 준비해 주신 수익 버스가 또 2대 있습니다. 첫 번째 버스는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노선 색깔은요. 바로 파란 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파란색 중형 버스 노선 골라주셨고요. 어떤 마을로 가면 되죠?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종 센서 마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션 제어기 마을이 있고, 세 번째는 휠 소터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역시나 액추에이터 마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안에서도 상세하게 다뤄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액추에이터 마을로 콕 집어주셨고요. 어떤 버스 타면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 볼 로봇 버스 번호는요. 원래 대장류였던 바로 058610 SPG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할 버스는 058610의 SPG 버스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분들 탑승해 주시면 되는데 승강장 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역시 첫 번째 버스부터 많이 맞습니다. 타십니다. 뭐 SP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다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올해 연말에 로봇 섹터가 시장의 주인공이라면 SPG는 절대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 하나만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오히려 삼성향 로봇주들이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인데 조만간 이제 삼성에서 강력한 로봇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로봇 관련된 규제 완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오늘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로봇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첫 번째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 차원에서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 로봇 관련된 규제 논의가 첫 번째로 시작됐다라는 점만 봐도 로봇 섹터에 크게 투심이 좀 자극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성장 동력을 가로막는 어떤 규제들을 다시 한번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주는 게 핵심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별로 이제 핀셋으로 육성 정책이 나왔는데요.
삼성은 로봇으로, 그리고 또 특히 LG는 AI 가전으로, 현대차는 자율주행으로 임무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는 직접적으로 로봇의 임무를 부여한 상태다 보니까 삼성이 어떤 이제 로봇 관련된 로드맵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은 또 작년에 50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무게한 파업도 있었고, 그리고 또 2030년까지 지금 AI 반도체 라인을 무인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했고, 삼성의 자회사에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01에도 감속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삼성이 올해 연말에 강력한 로드맵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RBY01에 도요타뿐만 아니라 추가 어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점을 봤을 때 SPG가 아직까지 다른 액추에이터 기업들 대비해서 실질적인 로봇 액추에이터 매출이 찍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이유로 오늘 탑픽 종목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탑승할 버스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체크해봐야 될 텐데 이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상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최근에 스몰캡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뭐 사면이나 뭐 하이자 R&M,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로보티즈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적어서 충분히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1차 매수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1,300원을, 그리고 손절가는 24,2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1,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방 여력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는 어떤 노선으로 가면 되죠? 네, 두 번째 버스는 조금 이제 환승을 해서 마을버스, 초록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훨씬 더 가볍게 달려볼 수 있는 초록색 단기버스로 골라주셨고요. 마을은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마을을 우리가 로봇 부품 마을로 가봤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마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부품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판 마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울트라 캐퍼시터 마을이 있고, 세 번째는 변압기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MLCC 저층 세라믹 컨덴서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슷하게 부품으로 MLCC 마을로 골라주셨고요. 어떤 버스 타고 가야 수익 종착지까지 갈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본 버스 노선은요, 바로 126730 코칩이라는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번호는 126730 코칩으로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도 승객분들 탑승해 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문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 버스도 많이 타시네요. 좀 새로 가져온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실질적으로 MLCC 관련해서 초소형 MLCC, 그리고 초소형 슈퍼 컵패시트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컵패시트는 LS 머티리얼즈가 글로벌 1등이고요. 그리고 중형 컵패시트는 비나텍이 글로벌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컵패시트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1등이고, 초소형 컵패시트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코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MLCC뿐만 아니라 원래 컵패시트 관련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 부분을 한 40억으로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코칩이 초소형 컵패시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기에 지금 이제 MLCC 유통과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칩이 삼성전기의 어떤 MLCC 어떤 수주와 함께 코칩도 매출 성장이 같이 동반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전력의 일종의 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컵패시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차 전지의 어떤 보완제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고출력으로 에너지를 또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결국 MLCC와 그리고 컵패시티의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MLCC와 컵패시티의 어떤 이제 그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컵패시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코칩의 어떤 이제 매출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라클에도 MLCC를 좀 공급하고 있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폭발적인 또 이제 센터를 지금 설립하고 있는 기업이고,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도 늘어나고 있어서 코칩의 어떤 MLCC와 또 그리고 이제 컵패시티의 매출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코칩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버스로 탑승할 버스는 코칩입니다. 오늘 장중에 8%가량 급등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분할로 접근하면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2,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5,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2,200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 라인 15,600원까지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 마치셨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성장률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제 수익버스에서 말씀드렸던 로봇주들이 매일매일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략과 그리고 로봇 또 그리고 성장 섹터 안에서 우리가 뭘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거즈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오후 4시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편 내일부터는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일본산 자동차에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25%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자동차 섹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포인트 코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